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전달을 위해 성재준 국장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선이 엊그제 같았다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총선도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처럼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조국혁신당 진짜 미친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미쳤다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조국혁신당, 이 지금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랑 엇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보다 앞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었을 때 놀랍게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따가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엄경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시대전환 연구소였나요? 그 이제 거기 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엄문어라고 하는 별명이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를 획득할 것 같다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된 파열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진보 세력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그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장점은 힘 앞에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는 굴복을 안 할 수도 있더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 보이기에는 굴복하는 척이라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재명이 진짜 꿀보기 싫어 죽겠고 그냥 이재명이와 만나면 그냥 찢길 것 같고 이런 식의 공포감이 느껴진다라고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은 합쳐지잖아요. 고민정의 같은 경우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3일 천하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최고위원직 복귀를 했고요. 임종석이 또한 마찬가지로 찢길까봐 두려웠는지 아니면 시멘트가 부어질까봐 두려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또 다시 총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합치자, 이재명이 아니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보여주기식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극성 지지층, 종교화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솔직히 아까 미쳤다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니까요. 조국신당,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1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례정당 같은 거 보면 한 15%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극성 지지층에다가 지금까지 분열이 되어 있던 공천 파열로 분열이 되어 있던 사람들까지 합쳐지게 된다면은 진짜로 이렇게 개막장의 길을 걸었던 민주당조차도 국민의힘이 상대로 했었을 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이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모습이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모습은 진짜 개막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그 개막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남국이 있지 않습니까? 남국이가 또 한 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국이가 좀 조용하네요. 원래 이제 민주당 탈당하고 난 뒤에 모두가 예상했던 거는 뭐였어요? 민주당 탈당 그까짓 거 뭐가 중요하다고, 민영배 같은 인간은 그냥 위장 탈당까지 하는데 남국이라고 위장 탈당 못 하겠습니까? 코인 탈당 정도라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시기 동안에는 약간 시끄러우니까 탈당했다가 복당해가지고 결국에 다시 총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하고 사실상 이제 공천이 다 끝났으니까 이번 다음 국회에서는 우리 남국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참 그래도 남국이는 순수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머리가 좀 순수한 그런 또 맛이 있었는데 그런 맛을 못 볼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개막장,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막장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라고 있죠, 그렇죠? 추미애랑 전현희랑 그다음에 이현주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다 공천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현주 같은 경우도 리틀 이재명이라고 했던 경기주택공사 사장이었죠, 그렇죠? 이현욱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현욱 같은 경우는 그 구속이 되어 있는 김용이 옥중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만 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애당초 이재명이가 사냥개로 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의 사냥개 이현주 이게 뭐 명확한 공식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픽이다라는 게 다 그냥 뭐 공견연하게 생각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현주가 개딸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가지고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추미애, 이현주 그리고 전현희 세 사람의 여전사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99% 확신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세 명의 여전사의 운명은 전사로 끝날 것이다. 장엄하게 장엄하게 전사할지 아니면 그냥 뭐 꾀꼬닥하고 이제 전사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사할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추미애가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이제 하남에 계시는 분들이 추미애한테 표를 준다라는 건 지역 망신이에요. 이번에 추미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경원 피했다. 그게 아니다. 여자끼리 붙으면은 외모 가십거리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각 당의 대표적인 여성 인물끼리 부딪히면은 실컷 가십거리나 제공하고 외모 경쟁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자기에 대한 과대망상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과 추미애 두 사람이 붙었다라 그래서 누가 도대체 외모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추미애 지금 전 장관이 외모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추미애 대 나경원 두 사람이 붙으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여성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맞붙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무슨 뭐 여성 정치인 두 명이 나왔다라 그래서 여성이네 외모 경쟁하겠네 이렇게 누가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거 자체가 비정상인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상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성 비하인 거예요. 여성 단체들이 이번에 성추행에 대해 가지고만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냐고 별생 난리를 쳤었는데 이거야말로 난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성 정치인 두 명이 나왔다 해서 누가 도대체 외모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추미애니까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지. 실제로 추미애가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성형수술을 했냐느니 안 했냐느니 외모가 뭐 어땠다는 그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의 수준이 맞냐고요. 딱 그냥 지가 지대로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생긴 대로 놀고 있다. 제가 차마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추미애가 애당초 나경원을 피해가지고 하남으로 도망친 겁니까? 누가 뭐 딴 거 뭐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민주당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도 여론조사 같은 거 돌려보니까 나경원 대 추미애 상대가 안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한테 민주당이 자기한테 동작을 추천하면서 그때 당시 12% 정도 나경원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 여론조사가 뭔데? 그거 좀 보여달라고. 그 추미애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1월 중후반쯤에 당에서 한 자체적인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도 보지는 못했대요. 직접 보지는 못했대. 왜? 당의 조사니까 보안이 있으니까. 바로 그거를 가리켜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비명 행사다, 피칠갑을 했다, 사천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지금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 당이 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당원들한테 공개조차도 못하고 언론들한테 국민들한테 공개조차 못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그 깜깜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사천이 이루어졌다라고 다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위 10%, 하위 20%, 박용진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위 10% 들어가 가지고 감산이 지금 30%나 되는데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30% 감산이라고 한다면은 100m 경주를 할 때 제가 30m 앞서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사인 볼트가 와도 못 이긴다니까요. 그따위 진짜 말도 안 되는 공천을 만들어냈던 거, 그게 지금 추미애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당에서 했다라는 여론조사를 지도 못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들과 언론들조차도 한결의 경향조차도 비명행사다, 지금 이게 정당하지 못하는 공천이다라고 다 하나같이 비판하고 앉아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는 12% 앞섰다 뭐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나경원보다 압도적으로 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추미애가 생각하고 있는 공천의 수준인 겁니다. 자기는 지금 추미애야말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공정의 수혜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하남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엄경영이라고 하는 이 소장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현주 같은 사람이죠. 이현주는 아마 지 나름대로는 짱구를 좀 굴렸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용인정에 출마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또 한번 배지를 달아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이번에 엄 소장이 분석하는 것처럼 용인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170석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 이 엄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상 진보적인 사람이 좌파라고 분류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나아가지고 170석이다. 경기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용인 또한 이거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그리고 경남 지역도 민주당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이현주가 또다시 민주당을 배신하고 아니네 민주당을 또다시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그렇게나 지가 연산 제명이라고 외쳐댔던 이재명 하에 민주당으로 들어갔던 이 선택이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될 거라는 것도 점점 더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두고 보자고요. 배신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현주 그리고 추미애 이런 인간들의 과연 정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긴급 속보 전달을 마칩니다. 윤석열 뉴스의 장솔비 기자였습니다.